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장관급 회동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또 거절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과 선원 3명이 어제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을 하루 동안 조사했지만 항로를 착각한 것으로 결론 짓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제 시행할 시간이라면서 실무 협상을 곧 재개하길 희망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인 10만 명 이상이 찾을 만큼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현 축제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살 아이를 포함해 관람객 3명이 숨지고 용의자는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초 장관급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또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다음 달 2일.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서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일 장관급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과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고 그동안 침묵했던 미 업계도 반도체 가격 상승 등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두 나라 정부에 전달한 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로서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영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WTO 제소나 대외 접촉 등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미국이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제기한 사안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대부분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속속 복귀하면서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은 평소처럼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도를 깜짝 방문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에 청와대 참모들과 직원들도 휴가를 미루거나 복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현안 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음 달 2일로 예정했던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여권 관계자는 일본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금요일인 다음 달 2일에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법령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음 달 단행할 부처 개각 방안을 이번 주 막바지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추가 보복을 강행할 경우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 소재와 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꼽았습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현재의 경기와 경기 전망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공정무역을 강조한 뒤 돌아서자마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일본.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까지 각종 악재에 시달리던 국내 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달 기업의 체감 경기는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달에는 소폭 하락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기업의 경기 전망은 4포인트나 떨어져 3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망이 나빠진 건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면 체감 경기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국내 경제에 근심거리가 하나 더 더해진 셈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요인도 반영되고 국제경제의 악화 상황이 함께 반영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물론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할 규제 개혁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몇 달째 일 안 하던 국회가 모처럼 가동됩니다.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 민관정협의회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손 회동만 거듭하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침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는데 합의한 대로 추진되면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꼭 99일째 통과됩니다. 19년 전 최장으로 기록된 107일과 불과 8일 차이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민생 추경을 기다려오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22일 외통위를 통과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망언까지 모두 국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보 상황에 대한 문제도 국민들의 큰 불안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른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운영위와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 상임위원회도 일제히 가동됩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요구를 보류하고 상임위 개최를 얻은 야당은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이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좀 따지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5당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약속했던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 출범에 합의하고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싸늘한 시각에 한 발짝씩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어렵게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외교 안보 현안을 두고는 인식차가 뚜렷합니다. 7월 국회 내내 꽤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판하면서 핵무장론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습니까? 지도부 공개회의에서는 호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앞에 우리 정부가 정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해법을 제대로 찾아 움직이고 있는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냐고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호들갑 떠는 안보 파리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양당 대표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내부 총질을 멈추자며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리자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게 공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 일체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 일촉즉발 전쟁이 벌어질 것 같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7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외교안보 현안에서만큼은 인식차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될 각 상임위에서는 치고받는 난타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실무 협상을 곧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풀 한미일 3자 협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곧 개막할 아세안 안보 포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이제 실행할 시간인 만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큐빅 퍼즐에 비유해 이를 풀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이 곧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두어 주 내에 실무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통보한 만큼 고위급 회담 대신에 실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starting again very soon. We hope that there are creative solutions to unlocking this. It is a very difficult challenge for each of us.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동맹인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미 국무부는 한미일 3자 협의를 재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적극적인 중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한일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무대를 만드는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세안 포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미국이 북미 간 실무 협상과 한일 갈등을 풀 대화 테이블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청해 부대를 파견할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론이든 국익 차원의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목선과 선원 3명이 조사 하루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항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다가 양양 인근 군항으로 예인된 북한 어선. 군 소속 부업 선박이지만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은 모두 민간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이 선박을 사서 군 수산반에 등록하고 매월 일정한 어획량을 상납한 뒤 남는 것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들과 선박을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어 동해상에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만 하루 남짓 조사 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송환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2, 5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 조속하게 송환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평소 북한 어선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연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역인데 항로를 착각했다고 말하는 등 특이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들은 선박에 GPS가 없어 나침반을 사용했고 연한 불빛을 보고 원산항으로 착각해 남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선박에 흰 수건을 매단 것은 충돌을 막기 위한 관례라고 설명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원산에 억류됐던 우리 측 선원의 귀환과 북측 선원의 송환 과정에서 별다른 남북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밤사이에도 무더위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의 최저기온이 26.4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33도 안팎의 심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은 28.4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대전 26.4도, 광주 25.9도 등 대부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그밖에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강릉과 대구, 광주와 대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2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북부 지방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서철 호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더위가 대단했습니다. 말 그대로 펄펄 끓는 더위로 농산물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정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볕더위 일수 31.5일, 열대야 일수 17.7일, 경북 안동 기온은 무려 41.3도.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난 여름의 기록입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어떤 농산물이 잘 팔렸을까?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른바 가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7, 8월 여름보다 수박 구입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육류 중에는 역시 닭고기 구입액이 가장 급증했습니다. 보통 뭘 많이 사러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박, 자두, 참외 이런 등등. 과일 말고 여름에 보양식으로 혹시 뭘 좀 드시는 게 있어요? 삼계탕. 반면에 마늘, 느타리버섯, 대파 구입은 줄고 토마토와 파프리카 구입도 약간 감소하는 등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품목은 예상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발생하면 이제 품목 중심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품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품목들에 맞춤형 마케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무더위가 심할 때는 구매 장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수박 구입액은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급증했는데 특히 닭고기의 온라인 구매 증가율은 75%나 됐습니다. 아무래도 재래시장에 쇼핑하기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이때는 대형마트 시원한 곳에 와서 상대적으로 전통 시장에서의 구매는 줄었습니다. 또 날씨가 덥다 보니 외식과 배달 음식 이용도 늘었습니다. 평상시 7, 8월보다 지난해 7, 8월에 외식은 11%, 배달 음식은 12%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말보다 평일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어제 광주에선 잇따른 추돌 사고로 차량 석 대가 불에 탔습니다. 충주에서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퇴근 무렵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시 서구 덕흥동의 무진대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힌 데 이어 뒤따르던 차량 2대도 급정차하면서 서로 부딪혀 화재가 났습니다. 모두 석 대의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수습될 때까지 해당 구간은 1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부산 금정구 회동교차로 부근에서도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충주시 살미면 수주팔봉 유원지 앞 하천에서 48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 놀러와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뒤집힌 파란색 튜브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평대해수욕장에서 8살 이모군이 튜브끈에 매달린 상태에서 해안에서 멀리 떠밀려 가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이군이 다행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서 바다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게임 유튜버 A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반려견을 침대로 패대기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던 서울대생들이 한 달 만에 점거를 풀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서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내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서 28일 만에 연구실 점거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에 나섰던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숲이 깊고 비까지 내린 뒤라 수색 사정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4살 조은누리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쯤. 조 양의 어머니는 함께 산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지자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한 뒤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조 양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양이 어머니와 함께 오르던 숲길입니다. 조 양은 이곳에서 벌레가 많다며 혼자 돌아 내려갔는데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노란 수건을 매놓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장병 등 200여 명이 매일 조 양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청 구조견과 군견, 드론 10여 대도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 양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책길, 게다가 비까지 많이 내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양이 혼자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숲길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면 울창한 수풀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나옵니다. 수색 작업에는 자원봉사자와 전문 산악인들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80여 명도 동참해 조양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내 성안길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5일장이라든가 미원 시내 가덕미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함께 홍보 전달을 하려고 왔습니다. 청주 지역에는 조양의 사진과 옷차림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경찰은 형사 40여 명을 동원해 실종 장소 부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조양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진보단체 관계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35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윤소아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와 함께 민주당 이중대, 홍위병 등의 비난이 담긴 자필 메모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 진보연합은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 수사라며 유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녀의 KT 정규직 특혜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에 평소 친분이 있었던 서유열 전 KT 고객부문 사장을 만나서 딸이 스포츠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석재 회장이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 무마의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뛰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의 노쇼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경기 주최사와 소속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치러진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경기. 표값이 최고 40만 원에 육박했지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에 15분 만에 동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호날두는 몸조차 풀지 않았고 목 빠지게 기다렸던 팬들은 실망감만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많이 속상하고요. 좀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뛰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호날두의 태도와 행동은 실망감을 분노로 키웠습니다. 경기 직후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은 데다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못 뛰었다면서도 귀국 직후 웃으며 운동하는 사진까지 올린 겁니다.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호날두와 유벤투스 경기 주최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람객들이 호날두가 나오는 광고를 믿고 표를 샀기 때문에 사기 금액은 표값 6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람객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한창입니다. 호날두 경기를 보려고 입장권을 산 거기 때문에 주최사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중들은 호날두 추천한다는 것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요. 호날두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사 측은 호날두가 경기를 45분 동안 뛸 거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벤투스 관계자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공식으로 사과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주최사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영국 가수 엠마리는 호날두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엠마리는 그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은 우천으로 인한 뮤지션의 요청으로 공연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리는 기다려준 팬들을 만나겠다며 당일 밤 11시 반부터 무료로 게릴라 공연을 열고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엠마리는 공연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이른바 떼창과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 이벤트로 화답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남 고성군 북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6km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도 재개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3시 간사회의를 소집해 중단됐던 추경 예산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와 대응 방안, 정부 방미단의 성과 등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신속 대응팀이 사고 발생 2달 만에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헝가리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합동 수색 활동을 그제부로 종료하기로 해 우리 정부도 2개월 동안 진행된 사고 수습 지원과 합동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과전압 차단 장치가 없는 공기청정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가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수원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불수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제품이 전격 전압을 초과하면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수원은 과전압 차단 장치가 추가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값 겉면에 표시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현행 담뱃값 면적의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 역시 담뱃값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에 표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이 75%까지 확대되면 경고 그림은 앞면과 뒷면의 55%, 문구는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심부정은 물론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부전의 일종입니다. 환자의 70%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병이지만 절반 이상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나 흡연,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개는 또 몰라서 이 리포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대해서 처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유전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라민 단백질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와 가족들의 심근세포를 이용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로 라민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거나 교정하면서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라민 변이가 일어나면 특정 신호전달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 라민의 뮤테이션이 질환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질환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전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이런 어떤 표현형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라민 유전자의 변이 원리를 이용하면 기존 약물로도 확장성 심근병증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교육부가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 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갈등 여파가 문화계로도 번지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항일 무력투쟁을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을 앞두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 이른바 국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반일 정서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개봉을 앞둔 데다 다른 항일 영화와는 달리 흥행을 겨냥한 상업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을 앞두고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영화를 뜻하는 이른바 국뽕 영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대형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화에 대한 평점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영화라는 비난과 시의 적절한 작품이라는 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뽕 논란을 의식한 제작진은 봉오동 전투를 향한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때 그 감정, 그들의 그 마음들을 지금이라도 좀 기억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 지금 늦었지만 응원해주고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사회로 베일을 벗은 이 작품에 대해 다른 항일 영화와 다른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지만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앞서 올해 개봉한 일제강점기 배경의 개봉작 가운데 말모이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자전차왕 원복동은 영문 이니셜을 딴 UBD란 신조어를 남기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개봉하는 이 작품이 반일 감정의 수혜를 입고 흥행에 성공할지 반대로 국뽕 영화에 머물게 될지 이제 관객의 선택만을 앞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게임과 캐릭터 등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95억 5,078만 달러로 전년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수출액 규모는 게임 산업이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캐릭터와 지식정보, 음악 산업 순이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폐간,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두 언론사가 여론을 왜곡하고 거짓 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극우 매체들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서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연속 보도한 심사 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서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기획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YTN 보도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데이터를 잘 확보했고 백지 신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입체적으로 취재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주식 백지 신탁법을 어긴 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공개하고 제도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쳐 방송 리포트와 디지털 기사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의 금리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0.5%포인트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기준금리는 2.25에서 2.5%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2%, 0.67달러 오른 56.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4%, 0.25달러 상승한 63.71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호위하는 군 자산을 파견하려는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가 해군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이란군이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호세인 한자니 이란 해군 사령관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이란과 러시아가 올해 안으로 페르시아만 등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자니 사령관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 이란 해군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서 러시아 국방부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스코틀랜드를 찾았습니다. 영연방의 일원인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에 반발해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이자 집안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 파스레인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nd at the core of it all, a new free trade deal that allows us to take back control of our tariffs and our regulations and to do things differently where we want to. That's the essence of it. I think our friends and partners do understand that.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검토 중인 제2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I remember the last referendum. It was I'm 55 years old now. We've never had a referendum on Scotland in my lifetime. This was a once in a lifetime, once in a generation thing. Everybody was told that it was. 하지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동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I made abundantly clear to Boris Johnson my opposition to Brexit and to a no-deal Brexit, and also made it clear to him that the people of Scotland should be able to chart their own course and choose their own future, not have that future imposed upon them.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에 이어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지만 브렉시트 반대 여론과 되살아나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밤 사이에도 공기가 후끈했죠. 강릉의 최저기온이 28.4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였고요. 서울의 최저기온도 26.3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포항의 열대야는 오늘로 벌써 열흘째고요. 제주는 일주일째, 서울도 사흘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어제보다 무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전, 대구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무더위가 심해지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탈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실내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면 은행이나 주민센터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도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북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에 비가, 남부 지역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다소 강한 비와 소나기가 오면서 내일 중부 지역의 무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은 다시 33도로 웃도는 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